네, 녹화 바로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요. 뭐, 나간 게 많은 것 같은데, 페이지는 많이 못 나가고, 제가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그 밴드에다가, 일단은 그래도 그냥 너무 이 책의 앞에 부분은 그냥 너무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5개 정도의 대학교 교표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헝가리 대성당 앞에서 찍었던 나는 뭐 길이요 빛이요 뭐 생명이다 그 글까지 해서 5개 글도 짧지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요. 에고라고 해서 나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고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는 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주어에 맞춰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했을 때 뭐뭐 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가 비동사, 영어로 하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는일 때 sum, 너는일 때는 s, 그 다음에 그 또는 그녀일 때는 est, 그 다음에 우리일 때는 sumus, 너희들일 때는 estis, 그 다음에 sumtu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이름은 산쿠스니까요. 나의 이름은 산쿠스입니다. 그러면 에고, 오, 그 다음에 그냥 산쿠스, 코스. 숨 그러시면 돼요. 음, 어순이 이상한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의 어순은 말하고 싶은 것부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산쿠스 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영어식으로 한다면 I를 쓰고 M을 쓰고 그 다음에 산쿠스를 쓰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로 와야 됩니다. M이라는 게 두 번째 와야 되지만 라틴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고, 숨, 산쿠스라고 하는 데서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라틴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칭에 따라서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안 써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나는 산쿠스이다라고 해서 그냥 산쿠스 숨만 하셔도 산쿠스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에고라고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는 주어일 때, 그 다음에 소유 형용사일 때, 그리고 그 목적어일 때, 이럴 때마다 형태가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다 주어일 때예요. 주어일 때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로 할 때는 에고였는데, 그러니까 에고가 어떻게 받느냐? 나는 그럴 때는 에고, 나의 소유형 때는 매이, 그리고 나에게 그러면 미히, 나를 하면 매. 전치사 만약에 뭐로부터라는 어디 이탈하는 탈격이라고 합니다. 이탈한다라는 탈격에 해당하는 뒤에 사용될 때도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주속 여대 탈이라고 하는 5가지의 변화 형태예요. 당연히 나라는 거는 단수밖에 없으니 복수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속 여대탈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너라는 말은 2인칭의 너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마리아이다. 너는 마리아이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to를 그대로 쓰시고요. 마리아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마리아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요. 요걸 가져오셔서 s를 쓰시면 to 마리아 s to 마리아 s 하게 되면 너는 마리아 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를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to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 또한 뭐 빼고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그 옆에 있는 나는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주어일 때는 to, 그다음에 to이, 그다음에 미일 때는 tb, 너에게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너를 그러면 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너로부터 하면 테를 썼죠.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 김학선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올려줬던 글이 있었어요. 너는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는 글을 올려주셨었는데 그때 이렇게 중간에 빠진 동사가 많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방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비, 에르고, 테만 써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빠졌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에르고라는 말은요. 그냥 에르고라는 표현은 그래서란 뜻이에요. 그래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변화행이 없는 그냥 연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결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에 너를 태라는 게 너는이 아니라 너를이잖아요. 만약에 너는 어디에 있었니?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요. 우비라는 것 자체가 어디란 뜻이거든요. 활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러면 우비, 우비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하면 투죠. 그대로. 자, s를 가져서 s를 쓰시면 우비 to s. 너는 어디에 있니? 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 현재에선 이렇게 쓰지만 이게 과거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과거형을 배우긴 할 겁니다. 에람, 에라스, 에라시라 해서 에라스를 쓰시게 되면 과거에 어디에 있었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주어는 근데 빼셔도 돼요. 여기서 주어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르고는요, 여기에 지금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건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문장은 태이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혹시 나중에 또 나가시게 되면 보시게 되겠지만, 이거는 내가 당신을 어디서 찾았어야만 했을까요? 만났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당신을이라는 대격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요. 당신을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본다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는 다 아시는 동사예요. 알고 보면 현대 하는 사람들이 나는 본다라고 하면 위대오입니다. 우린 비디오라고 그러잖아요. 비디오. 그죠? 비디오가 뭐냐면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죠. 나는 본다. 그러니까 비데오라고 하는 이 에오가 나는 보는 나는 어디서 너를 보느냐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우비 에고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비데오를 가져오시면 비데오 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내가 너를 보느냐 볼 수 있느냐라는 뜻이면 원래는 우비 에고 테 너를 보다를 뒤로 쓰시는 거예요. 한국어처럼 꼭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가 되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위데오. 라틴어에서는 V를 우라고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이니까 위데오가 되는 겁니다. 위데오. 나중에 이걸 보시게 됩니다. 그다음 위데오, 위데스, 위댓 이렇게 되거든요. 변화가.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에로고라는 거는 혹시나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카르트의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에서 그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를 보통 쓰지는 않고요. 에고, 코지토, 그 다음에 에르고, 그 다음에 뒤에 에고를 또 생략하고요. 숨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코지토라는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에고 코지토. 에고 코지토입니다. 코지토. 글자 보이시죠? 제가 쓰는 게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코지토. 그러니까 오라고 끝나는 건 1인칭 단수거든요. 코지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숨은 배우셨잖아요. I am이니까요. 나는 존재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에르고라는 말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그 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이름이 다음 다이렉트였는데
에르고 다이렉트였어요. 그 이름이 에르고 다이렉트였어요. 제가 참 웃었습니다. 왜냐면 다음이라는 지금 그 저희가 카카오톡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다음이라는 그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다음이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름을 에르고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므로 다음 넘어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썼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름을 그렇게 따서 근데 지금은 아마 그 보험회사 없어진 걸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라는 게 있어서 그때 반가워서 그걸 제가 가입했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서 그랬는데 보험회사 그걸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메이저 회사로 옮겼던 기억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요. 그 보시면 그 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오스라는 게 있고 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에고 투 나하고 너 그다음에 우리는 노스라고 하고요. 너희들은 우오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1인칭, 2인칭, 1인칭, 2인칭 단수하고요. 복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단수, 오른쪽에 복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또는 그녀, 그 또는 그녀, 그들 또는 그녀들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라틴어에는요. 3인칭 영어로 말하면 he, 그, she, 그녀 아니면 they, 그들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에서는 만약에 산쿠스라고 하면 남자네 그러니까 한번 산쿠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 이름을 모아기 하니까 우리가 그는 그래서 h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자를 갖다가 마리아 하면 처음에 마리아 있으니까 그 다음엔 그녀는 하니까 she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너무 단순해요. 산쿠스를 얘기했으면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생략한답니다. 굳이 왜 얘기를 해야 돼? 생략하면 되지. 라고 해서 주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라고 했으면 그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칭할 수는 있잖아요. 그분, 그녀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딱 집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의 tha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 그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한 표현이 보시면 자 오른쪽에 is라고 보입니다. is 그 다음에 a야 id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의 that 사물일 때는 그것이고요.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렇게 is에야 id가 있습니다. is에야 id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사람이만 쓰는 거 아니고요. 사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사람은 중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is를 사람인 he라고 받기도 하고요. 에아라는 것을 사람인 she, 그녀라고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변화형이 있는데 요 is, 에아, id 변화형이 좀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변화형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기가 참 죄송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뒤쪽으로 가면서 연습을 하면서 보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셀라라는 게 있어요. 자, 셀라라는 것은 의자란 단어입니다. 의자. 뭐 나중에 로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로 끝나는 게 여성형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변화형 명사라는 게 있어요. 일변화형 명사를 아로 끝나는 여성형을 일변화형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쿠우스라고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스로 끝나는 것이 이변화형 남성. 지난 시간에 조금 저희가 설명드렸었어요. 이 이변화형 남성. 그 다음에 이변화형 중성이 있습니다. 중성은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툼이라는 단어가 데이터라는 단어인데요.
데이터라는 단어인데 이 데이터라는 단어도 우무로 끝납니다. 우무로 끝나는 호비가 중성이에요. 이 변화형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변화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아로 끝나는 거를 그러니까 로사를 장미라고 하시면 장미는 주속 여대탈이 하고 있는데요. 아, 아예, 아예, 이게 단수형입니다. 주, 속, 여, 대, 탈이라고 했는데 주속 여대탈은 주어고요. 나는 할 때, 장미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속이라는 게 소유격이라는 겁니다. 소유격. 그래서 장미의란 뜻이고요. 로사에. 근데 역격은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로사에 그러면 장미에게. 로삼 하면 장미를. 그 다음에 전치사 이탈하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from 또는 away from, out of 같은 의미를 갖는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장미로부터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장미로부터. 이게 보통 단수의 형태고요. 복수의 형태는요. 아예, 아룸, is, as, is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아까 우비라는 거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비가 where 이런 뜻입니다.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비동사를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써드려볼게요. sum est, sumus estis, sumt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는 자, est 셀라 그렇죠? 셀라 하시면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의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이렇게 R을 썼던 거를 I로 쓰시는 거죠. 영어는 그냥 S만 붙이면 되지만 라틴어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비 자, 동사가 3인칭 복수가 돼야 되겠죠? sunt 셀라예 셀라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셀라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의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쿠스 해보겠습니다. 에쿠스는 우리 자동차, 로망이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죠? 갑자기, 그,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사라졌는데, 이 에쿠스라는 게 말이란 뜻입니다. horse, 말이란 뜻인데, 우스로 끝나는 건 일반적으로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들도 대부분 다 우스로 끝나죠. 뭐, 제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제우스, 제 이름도 산쿠스 아니겠습니까? 뭐, 아우렐리우스, 뭐 이런 식으로 우스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여자는 마리아, 그렇죠? 디아나 이런 식으로 아로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스의 변화형을 다시 한번 써드리면요. 자, 한번 좀 조금 지워보고 한번 쓰겠습니다. 자 우스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스형을 쓰면요. 우스는 우스, 이, 오, 오,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가 되죠. 그렇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그랬으면 요 자리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요 자리에 에쿠스를 쓰시면 되죠. 우비 에스트 에쿠스. 그죠? 그다음 말들은 어디에 있나요? 한다면 I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에쿠이라고 쓰셔서 말들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변화형 중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변화형 남성과 중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요. 제가 중성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성형은 주격과 대격을 제외하고는 남성하고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주어로 이, 오, 오가 있고요. 복수를 쓰면 오름, is, is가 됩니다. 자, 제가 주격하고 대격이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중성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다툼이라는 데이터 한 개만 있는 것을
데이터가 많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다타를 쓰시는 거죠. 다타. 복수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수형인 거죠. 그죠? 그 데이터 양이 많다라는 거는 자체가 복수 형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한 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한 개는 어디 있어? 그러면 우비 에스트 여기에 그대로 다툼 쓰시는 거죠. 다툼을 쓰시는 건데 만약에 이 자리에 우비 순트 데이터들은 어디에 있어?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다타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타. 다타. 음. 자, 오비스타. 이렇게 쓰셔야만 1변화, 2변화. 여기서 그럼 어차피 보면 남성, 여성, 중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1변화가 여성이고요. 2변화가 남성과 중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화는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스, 에야, 이드라는 거는 좀 건너뛰고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좀 어려우세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힉이라는 게 있습니다. 힉. 힉이라는 게 있는데 이 힉이라는 것은 여기라는 부사예요. 변화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B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와 거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힉, 상대편이 있는 곳은 E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에 가면 알리바이를 대라라고 해서 알리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알리우스라는 것이 영어의 other, 그래서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B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여기 말고 거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기가 어디에 있어? 합쳐져서 뭐라고 하냐면 알리비라고 합니다. 알리비. 이게 라틴어예요. 알리비. 알리비를 대봐라. 다른 그곳에 있는 장소를 네가 대봐라. 그래서 뭔가 그 시간에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이를 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알리바이가 알리우스와 이비를 대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리비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 너는 여기 너는 여기에 있다. 너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to s 힉이에요. 그대로 생각하시면 배운 대로 하면요. to s 힉. 저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에고 숨, 히 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거기에 있다. 너는 거기에 있다 그러면 너는 요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투. to SEB. 너는 거기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힉하고 이빅만 알고 계시면 돼요. 힉하고 이빅. 이렇게 힉이라는 말과 이비라는 말만 알아두신다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그대로 가시면 is는 그는입니다. 그는. 아까 그랬죠? is는 그 다음에 에아는 그녀, 이드는 그것인데 그것이라는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상황 같은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해 주셔도 돼요. 아, 그러한 상황이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사물이 아닌 상황을 얘기할 때 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 그거 말이야 짜증나는 일이지 라고 누군가 쓸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드 에스트 몰레스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용사거든요. 몰레스툼이라는 표현은요. 형용사는 항상 남성, 여성, 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로 끝나면 형용사는 남성, 아로 끝나면 여성, 음으로 끝나면 중성이에요. 형용사는 명사에 따라서 형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에 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너스죠. 저희가 얼마나 좋으면 보너스를 타면 보너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온 표현이에요. 좋아. 뭘 타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는 보너스도 알고 보면 라틴어의 굿, 좋다란 뜻입니다. 보너스. 여성형이 보나. 사람 이름에서 보나란 이름을 되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도 무슨 뭐 최보나, 이보나, 김보나, 보나란 이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라틴식 이름이에요. 자, 보나. 그다음에 보눔. 중성이죠. 이거의 반대는요. 나쁘다 할 때는 말루스, 말라, 말룸 그럽니다. 말룸. 예, 말룸하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와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과일, 그럴 때 말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나쁘다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나쁜 거에 그것을 뭐냐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말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말라리아, 나쁜 것에 걸렸다. 옛날로 하면 막, 무슨 병에 걸렸다라는 게 말쓰기가 뭐하니까 뭐 역병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그 상황이 이드가 중성이잖아요. 그 상황이 좋아. 그럼 어떻게 쓸까요? 이드 에스트 3인칭 단수 보눔 쓰시면 되겠죠. 중성이니까. 그 상황은 좋았어. 그 상황은 안 좋아. 그러면 말룸을 쓰셔도 돼요. 말룸. 그래서 보눔이냐 말룸이냐 쓰시면 되는데 뭐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은 말이야 남자일 때는 보누스, 여자일 때는 보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몰레스툼이라는 것은 짜증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드 에스트 몰레스툼 하게 되면 그것은 짜증나는 일이지라는 말로 쓸 수 있다라는 거. 형용사를 저희가 세 개를 알려드렸어요. 보누스라는 형용사, 말루스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몰레스투스라는 형용사. 세 개를 알고 계시면 일단은 세 개의 어휘를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야 에스트 이비 여기서 에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는 그렇죠? 이스는 남성, 에야는 여성, 이드는 그거라는 중성인데 뭐 당연히 이스는 뭐 산쿠스를 그대로 지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말을 얘기하는 에쿠스를 지칭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에쿠스 그죠? 그 다음에 에아라는 것은요. 에아라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마리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사무엘 중에서 장미 있는 로사를 지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드는 아까 상황이라고 있는 상황을 지칭할 수도 있고 사물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에미움 어떠세요? 많이 보시는 단어죠. 프라이미움. 우리 아파트를 사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은 거예요. 프라이미움입니다. 프라이미움.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 붙었다는 얘기죠.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러면 선물이 붙었다라는 의미에서 프라이미움인데 이게 중성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씁니까? um이 붙었잖아요. um이 붙었기 때문에 선물은 저기에 있네.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은 저기에 있어 그러면 프라에미움이 3인칭 단수니까 에스트 이비 저기에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저기에 있네를 지칭했을 때 이드 에스트 이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쉽게 요거는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숨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대로 동사를 갖다가 인칭에 맞춘 거죠. 지금 보시면 숨 에스트 숨에스 에스트 복수일 때 수무스 에스티스 숨트라고 해서 1인치, 2인치, 3인치 단수와 복수 형태를 맞춘 거고요. 노스는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노스, 스무스, 힙.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우르소스 많이 보셨죠? 이것도 약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우루사. 그죠? 저희는 우루사 그러잖아요. 우루사는 여자곰이에요. 여자곰. 남자곰은 우루수스입니다. 저희는 항상 약의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되는 거죠. 참 그 이름들 만든 것도 참 재밌어요. 그죠? 네, 우루수스. 우루수스인데 우루수스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여자곰이었다면 우루사가 되겠죠. 우루사가 되고 에아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에아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루수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에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라틴어가 많은데 그게 라틴어인지 모르고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나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네. 질문 그때그때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십니다. 자, 일단은 제가 문장 나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에고 숨 산쿠스 문장 아시겠죠? 딱 보니까 나는 산쿠스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미쿠스라고 나왔어요. 이 아미쿠스가 아미쿠스 친구란다. 친구. 남자의 성을 가진 친구는 아미쿠스고요. 여자의 성을 가진 친구는 아미카가 되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스는 남자, 아는 여자. 자, 요거 보실까요? 나는 친구예요. 누구의 친구일까요? 이 친구는 이름이 마르쿠스예요. 마르쿠스. 근데 우스니까 우스, 이, 오, 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르쿠스의가 되는 거죠. 읽을 때는 마르치라고 읽지만 저희가 이해할 때는 마르쿠스의 친구이다라고 번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르쿠스의 친구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르쿠스와 그리고예요. 앳은 그리고란 뜻입니다. 나는 나와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죠. 우리는 아미치 보이시죠? 우스일 때 우스, 이, 오, 오인데 복수가 되면 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수가 되면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미치 하게 되면 마르크스와 나는 친구들이다 되는 거죠. 자, 요 문장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진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때 녹화가 안 된 줄 알고 굉장히 제가 실망했어요. 분명히 녹화를 했는데 왜 녹화가 안 됐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 1시간 이상을 기다렸거든요. 원래 저희가 강의가 끝나면 한 10분 이내에 녹화된 게 딱 나와요. 근데 안 나와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8시간짜리 녹화가 돼서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네네.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 여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마리아예요. 그대로 똑같은 문장인데 여자입니다. 나는 마리아입니다. 저는요, 누구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나요? 이울리아. 그죠? 율리아죠, 율리아. 쉽게 얘기하면. 율리아의 친구예요. 여자 성을 가진 친구죠, 당연히. 아는요, 아예, 아예,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주속이니까 소유격에 해당하는 형태죠. 나는 이울리아의 친구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울리아와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미카에 보이시죠? 아예를 갖다가 복수로 쓰게 되면 아에, 아지만 복수해서 아예, 아룸, 이스, 아스, 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가 복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 형태가 아에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책 있으신 분은 여기 지금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QR코드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제가 그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해서 책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하나만 좀 네네. 질문하겠는데요. 하시죠. 네네. 그 일반 명사가 변화되는 거는 알겠는데 고유명사 이름도 뒤에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름이 이제 쌍쿠스인데 누구의 산쿠스의 그러면 쌍키. 그러니까 산키, 산코, 어, 산쿰, 쌍코가 되는 거죠.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2명 있다면 쌍키, 그 산초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산초들의라고 하면 산코룸, 산키스, 산코스, 산키스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게 사람들이 제 이해 못하는 게 고유명사가 바뀐다고? 라는 거에 굉장히 충격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할 언어가 아니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라틴어는 부사와 접속사를 빼놓고는 다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와 접속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하나만 좀 네네. 질문드릴까요? 예, 지금 at 있잖아요. 네네. 예, at를 쓰지 않고 또 전미사 q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예, 이걸 방법이 쓰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어떻게 할 수 들어서, 있을까요? 네, 산쿠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마리아, 산쿠스와 앤드 마리아인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산쿠스, s를 안 쓰고요. 마리아 한 다음에요. 요 뒤에다가 후에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쌍쿠스와 마리아의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에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게 특이하죠. 이게 조금 네네. 그러면 상관없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네네,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 이렇게 사용하는 법이 알고 보면 원래 이유는 있어요. 라틴어가 지금은 뭐 그냥 저희가 이렇게 변화형으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소네트처럼 장단, 장단단, 장장, 장단단, 이렇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길이를 이렇게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 맞출 때 쿠에를 붙이면 글자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긴 글자를 만들려고 할 때 쿠에를 갖다 붙이는 거고요. 갖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그게 글자가 짧아지고 하니까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쓰시는 데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투 에스 마르쿠스. 너는 마르쿠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는 나의 친구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메우스란 단어가 참 어려운 어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나라는 단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에고, 메이, 그죠? 미히, 그 다음에 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속 여대 탈입니다. 여기서 보는 메이는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속격이라고 해서 나의란 뜻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라틴어는요, 두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나의라는 쓰는 법이 지금 말처럼 속격이 있는 반면에 소유 형용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 형용사는 남성, 여성, 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우스, 메아, 메움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너의, 그의, 우리의도 형용사가 존재하고요. 속격도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격이라는 건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영어에 my book과 my books를 쓰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책과 책들이 있지만 앞에 있는 형태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바뀌지 않는 형태를 속 소유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격. 격이라는 건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 격이라는 자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형용사는 명사랑 형태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에쿠스, 로사, 아까 선물이라는 프라에미움 배웠습니다. 프라에미움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만약에 뒤에다 붙여도 속격을 뒤에다 붙여도 되니까요. 스페인어에서는 아니 라틴어에서는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나의 말 그러면요. 속격으로 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냥 뒤에다가 메이만 붙이시면 돼요. 나의 말, 나의 장미, 나의 선물 상관이 없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요. 소유 형용사일 때는 형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 형용사일 때는 이 뒤에다가 어떻게 맞춰주시냐면 에쿠스 때는 메이, 로사일 때는 메아, 프라임일 때는 메움이라고 맞춰주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왜냐하면 세 가지 형태를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좋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으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순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일을 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메일 썼다고 하겠습니다. 메일을 쓰면 나의 말, 나의 장미, 나의 프라이미움인데 누군가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에쿠우스 메이 그대로 메일 썼어요. 메이 나의 말이 어 좋아하는 거예요. 맛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장미를 좋아한다고 쓰겠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로 3이라고 씁니다.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번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말이 장미를 좋아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매일을 쓰면 매일은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말이 나의 장미를 좋아해 라고 번역합니다. 왜? 내가 앞에 걸 수식하든 뒤에 걸 수식하든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는 특히나 인칭이나 인칭 소유 형용사를 소유격을 사용하지 않고요. 형용사를 씁니다. 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메일을 안 쓰고 만약에 메일을 안 쓰고 이 자리에다가 제가 메일하고 잘못 써놨네요. 메우스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메우스 메움인데 제가 잘못 써놨었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자, 음이에요. 여기다가 메우스라고 써요. 메우스. 그러면 헷갈릴 게 없잖아요. 나의 말이 장미를 좋아한다는 걸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형용사는 명사를 쫓아가기 때문에 어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치하죠. 얘는 로 3이기 때문에 얘랑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로 3을 수식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스, 움이라는 형용사를 라틴어는 훨씬 더 선호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쓴 거죠. 너는 마르쿠스야. 마르쿠스는 나의 친구다. 당연히 한 단어밖에 없을 때는 이 자리에 아까처럼 속격처럼 메이를 써셔도 상관없어요. 아미쿠스 메이 하다고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미쿠스 메이. 하지만 만약에 나의 친구와 너의 친구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그때는 뒤에다가 문장을 하나 더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칭을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게 영어랑 많이 틀린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형태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울리아이다. 이울리아는 나의 친구이다. 근데 보이시죠? 아까는 아미쿠스 메우스였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스를 우스로 맞춰줬잖아요. 그죠? 여기도 아를 아로 맞춰놨죠. 그렇죠? 메아를 아미카에다 맞춰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놨다. 만약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난 이게 귀찮아. 그러면 메일을 쓰겠다. 메일을 쓰겠다라고 하면 메일 쓰실 수 있는데 지금 한 단어만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단어만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으나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푸에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스, 에야, 이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라는 영어의 that이잖아요. 그럼 이것이라는 건 없습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인 거니까 이스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스에 해당하는 거의 반대의 의미는 이스테.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스타.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스투시라는 게 있어요. 있다라고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변화형을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요. 이스는 그것, 이스테는 이것, 사람일 때는 그 사람, 이 사람, 에아도 여자의 그 여자, 이 여자,
상황도 그 상황, 이 상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푸에르라는 게 나왔는데요. 푸에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푸에르라는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라틴어는 우스로 끝나는 게 일반적으로 남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에르로 끝나는 것도 남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리베르라는 어휘가 있어요. 리베르라는 어휘는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리베르는 책이란 뜻이 있고요. 우리 영어의 책, 북이란 뜻이 있고요. 자유롭다라는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ree라는 자유라는 free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용사고요. 하나는 명사예요. 그러면 그 변화형이 완연하게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그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차이를 좀 두긴 해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책이란 단어를 변화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리베르, 책은이란 뜻입니다. 요게 L을 갖다가 생략시켜서 리베리, 리베로. 죄송합니다. L을 빼야 되는데 지금 안 뺐습니다. 자, 뺄게요. 책이니 다시 뺄게요. 죄송합니다. L을 빼라고 안 뺐습니다. 제가. 아, 리, 리브리, 리브로, 리브룸, 어, 리브로.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복수일 때요. 리브리, 리브로룸, 리브리스, 리브로스, 리브리스가 돼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스페인어에 책이란 단어를 리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 이름에 리브로라는 이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책 서점 이름 중에서도 리브로라는 북스 리브로라는 서점이 있을 정도로 리브로라는 이게 책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라는 뜻에서 쓸 때는요. 자, 리베르는 똑같은데 자유라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은 형용사니까 리베르고요. 여성형은 리베라. 중성일 때는 리베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격일 때 형태가 똑같은데 나머지 형태일 때 책이란 단어는 리브리라고 해서 L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자유라고 할 때는 L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베리 L을 그대로 써요. 리베로, 리베룸, 리베로. 혹시 그 운동선수 중에서 리베로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홍명보는 리베로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예, 그 말을 왜 쓰냐 하면 프리하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없이 어떤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선수를 리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도 리베로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축구에서도 리베로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해요. 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리베로라고 얘기하는 게 요 지금 있는 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리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리베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아형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배웠던 그 형태를 붙이시면 되고요. 우스의 형태랑 다른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에쿠우스랑 다른 거는 주격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에쿠우스, 에쿠이, 에쿠오, 에쿠움, 에쿠오, 에쿠이, 에쿠오룸, 에쿠이스, 에쿠오스, 에쿠이스. 지금 제가 써드린 걸 딱 보시면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변하는데 주격 단수만 R로 끝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이 길면 L을 떨어뜨리고요. 음절이 짧으면 그대로 두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중에서 푸에르란 단어가 소년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 우에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음절을 하나로 봤을 때 짧은 음절이어서요. 얘를 갖다가 축약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푸에리, 푸에로, 푸에룸, 푸에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뒤만 바꿔서 소년은, 소년의, 소년에게, 소년을, 소년으로부터 라고 변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아제르란 단어가 있어요. 아제르. 아제르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을 아제르라고 해요. 아제르. 아제르라고 하는데 얘는 변화할 때 요거를 떨어뜨립니다. 애를 떨어뜨려요. 떨어뜨리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아젤, 아그리, 아그로, 아그룸, 아그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잘 보세요. 아젤, 아그리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란 뜻이죠. 땅의, 토지의, 그죠? 농사 짓는 땅의란 뜻이에요. 컬처, 저희가 컬처라고 하면 문화란 뜻도 있지만 뭔가를 재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라틴어로 쿨투라라고 해요. 쿨투라, 재배하다, 키워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땅을 키워내는 거니까 땅의 재배라는 뜻에서 아그리를 컬처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그리컬처.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라는 영어가 어그리컬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래서 땅의 재배라는 의미에서 어그리컬처는 농업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보통 현대어에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 라틴어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르로 끝나는 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푸에르는 소년인데요. 소년은 소녀, 걸이라고 할 때는 푸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푸에르와 푸엘라가 있다. 푸에르만 알로 끝날 뿐이지 아는 그대로 아예 변화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아까 그랬죠? 이 사람 그럴 때 남성일 때는 이스테, 이스타, 이스투시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소녀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타를 써서 푸엘라를 쓴 거죠. 만약에 이 아이는 그쵸? 이 아이는 만약에 그 소년이다 그러면 이스테, 에스트, 푸에르라고 쓰시면 되겠죠. 푸엘라의 소년을 푸에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뜻할 때는요. 보통 저희가 사람, 남자라는 말을 쓸 때는 호모라는 단어를 써요. 호모라는 단어가 뭐 호모 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남자를 지칭할 때는 보통 호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변화형이 있습니다. 호모, 호미니스, 호미니, 호미넴, 호미넬. 3변화형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은 변화는 알려드리지 않고요. 여성을 지칭할 때는 페미나라고도 하고요. 페미나. 페미나라고도 하고 그냥 도미나라고도 합니다. 도미나. 도미나는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 화장품인데 도미나 크림 해가지고 화장품 이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여성들의 크림이라는 의미에서 뭐 주근깨 뭐 저는 그런 상표 같은 거 나오는 게 라틴어로 나오면 꼭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뭐 주근깨나 기미를 뭐 하기 위한 화장품이다. 도미나 크림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렇게 또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도미나인데 여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남자 할 때는 도미누스 하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인, 남자 주인인데 이걸 대문자로 쓰게 되면 주인님의 인자를 빼서 주님, 우리가 크리스찬에서 주여 주님이시여라고 할 때는 도미누스를 쓰시는 거고요. 이 도미누스는 어디서 사용됩니까? 저희가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도미노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뭐 세워놓고 딱 치면 도르르르르 막 굴러가서 따르르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미노 게임이라는 말이 주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 자체 이름이. 그래서 도미노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원전, 기원후 이럴 때 AD 그러잖아요. AD 몇 년? AD 뭐 711년에 뭐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AD. 지금도 AD 2021년 아닙니까? 이 AD라는 말 자체도 알고 보면 원래는 안누스 도미니라는 단어예요. 도미누스의 속격인 거죠. 하나님의 해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나 장소를 얘기할 때는 주격으로 쓰면 안 되고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중에 우스를 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나 장소는 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탈격을 써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안노 도미니를 저희가 AD라고 하는 거예요. AD 몇 세기. 하나님이 차지한 시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해가 돼서 숫자를 세기 시작한 해예요. 라는 의미로. 그죠? BC라는 말은 영어로 쓰고 있죠. 원래는 라틴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BC를 영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Before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식이고, 그죠? 하나님 이후식이냐 이전식이냐라는 의미에서 영어, 그 BC라는 것은 영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AD는 그대로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상표화시킨 것도 있죠. 도미노 피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맛이다. 천상의 맛이다라는 의미에서 도미노 피자라는 이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 참 잘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명할 때도 보면 그렇게 이용을 했구나.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보시면 이스와 에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와 에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 에어, 이드, 이스테, 이스타, 이스투시 쭉 나와 있고요. 이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이블이라는 것도 지금 나오긴 했는데요. 맨사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맨사인데 맨사가 뭐 맨사 클럽 할 때 그 맨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사람들 오 그거 맨사 클럽이 이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게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맨사는요 테이블이란 뜻이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가 떨어지면서 그 스페인어에서는 메사라는 단어로 씁니다. 메사. 메사라는 뜻으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형입니다. 이것은 테이블이에요.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이것들은 테이블들이에요. 그러면 이스타예, 맨사예, 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 복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돼서 일단은 여기 것은 좀 지루하니까 이건 좀 제가 치우고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아까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보시면 그 들어가시면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오늘 그 수업 예고를 해드린 거 밑에다가 제가 이걸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제가 옛날에 헝가리를 갔을 때 난 건데 이게 성경 구절이긴 하죠. 나는 위야, 그러니까 veritas, et vita라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자, 보시겠습니다. 위아는 길이고요. 위아라고 나온 말이 있습니다. 위아는 길이고요. 위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보셨을까요? 돌체 비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돌체 비타. 이게 돌체 비타 아름다운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인데요. 이제 그 이게 돌체 비타, 돌체 구스토 그래가지고 그 커피에 달콤한 인생, 달콤한 맛입니다. 그래서 돌체 구스토. 그래가지고 이건 이탈리아어입니다. 라틴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쓸 때 위타는 인생, 삶이기 때문에 그대로 라틴어가 현대 이탈리아어로 그대로 간 겁니다. 자, 위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생, 삶이란 단어고요. 위아는요. 위아라는 말 자체가 영어에서는 요즘에 via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를 그 경유해서 by the way of라는 의미에서 어디를 경유해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where Korea 하면 한국을 경유해서 어디를 간다 해서 전치사처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라틴어의 길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길. 위하는 길입니다. 웨리타스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라는 어휘인데요. 이 어휘는 여성 어휘고요. 변화가 아주 특이하게 바뀌죠. 네네. 삼변화기 때문에 이 삼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원래 삼변화를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삼변화는요. 남성형과 여성형의 변화에 동일합니다. 제가 일단은 물음표를 칠게요. 왜 물음표를 치냐면 주격 형태는 정말 제멋대로이기 때문에요.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3변화는 맞아요. 왜냐하면 1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로 끝나는 게 1변화예요. 2변화는 남성의 우스 또는 중성의 음으로 끝나는 게 2변화입니다. 1변화, 2변화. 3변화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변화는요, 우수로 끝나는 게 사변화예요. 사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변화는 S로 끝나는 게 오변화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딱. 어미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1변화, 2변화, 4변화, 5변화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3변화. 이상하게 생긴 건 다 3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말하는 왕이라는 렉스. 그죠? 크레아, 크레아시오. 크레아시오. 창조. 그리고 지금은 웨리타스. 그 다음에 아니말. 아니말, 우리 애니멀 있잖아요. 아니말. 다 이런 것들이 3변화예요. 3변화. 그냥 3변화입니다. 아, 그래서 노맨. 노맨이라는 게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노맨. 노맨 이름입니다. 이게 다 전부 다 3변화예요. 3변화. 아, 3변화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심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도 우스인데? 여기도 우스네요. 그럼 어떻게 2변화인지 4변화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떻게 2변화인지 4변화인 줄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4변화 오휘가 몇 개 없어요.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서 30여 개 미만입니다. 30여 개 미만의 오휘만 4변화, 한 20여 개 오휘만 5변화예요. 그러니까 4변화와 5변화의 숫자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는 거죠. 나올 때마다 외워버리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1변화, 2변화, 2변화 중성. 모르는 거는 다 3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편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대표로 4변화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마누스란 단어예요. 마누스. 마누스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마누스 하면 손이란 뜻이에요. 손. 매니페스토. 손을 들고 그죠? 말한다. 매니페스토.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뉴스크립트. 손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원고. 그리고 애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마니또 게임을 한다. 손이 작은 손이란 뜻이거든요. 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근데 그런 게 다 그 마누스란 단어에서 만들어진 오휘들이에요. 이건 4변화예요. 4변화. 4변화 여성형입니다. 요건 나중에 나올 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DS라는 게 있어요. DS. 우리 카르페 디엠 할 때 카르페 DS. 그 다음에 AM, PM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메리 DM의 DM이거든요. DM도 마찬가지로 데이란 뜻이에요. 데이란 뜻인데 딱 정해진 몇 개의 오휘밖에 없기 때문에요. 4변화 오휘는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3변화는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은 제가 주격은 물음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휘를 외울 때는요. 항상 속격을 알아두셔야 돼요. 속격의 is, e, m, 에, 그 다음에 복수 주격일 때 s, 그 다음에 이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부스, s, 이부스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웨리타스는요. 웨리타스 자체 가지고는 변화형을 할 수가 없어요. 웨리타스 다음에 나오는 속격이 뭐냐면 웨리타티스예요. 그래서 웨리타스, 웨리타티스, 웨리타티, 웨리타템, 웨리타테, 웨리타테스, 웨리타툼, 웨리타티부스, 웨리타테스, 웨리타티부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렉스란 왕이에요. 왕 렉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그런 그 공룡의 이름도 렉스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왕이라는 이름인데요. 렉스는 렉스가 있으면 그 다음 어휘가 뭐냐면 레지스예요. 그래서 렉스, 레지스, 레지, 레잼, 레제, 레제스, 레지움이라고도 하고 레금이라고도 합니다. 레지부스, 레제스, 레지부스. 이런 식으로 변화형이 그때그때 나오게 됩니다. 노맨을 보시면 이 말을 아실 수 있어요. 노맨이 어떻게 돼 있냐면 노맨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휘를 보면 노맨, 노미니스고요. 이 어휘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노맨, 노미니스, 노미니, 노맨, 노미네. 복수일 때 노미나라고 해요. 노미나. 노미나. 어디서 되게 많이 보셨죠? 저희 그러잖아요. 어딘가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갔다면 노미네이트 됐다.
그죠? 노미네이트 됐다는 말 쓰잖아요. 이름이 올라갔어. 노미네이트 됐다. 노미나 됐다는 뜻이에요. 노미네이트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를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노미네이트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스카상에 노미네이트 됐어. 후보로 이름이 올라갔어. 노미네이트 됐어. 라는 식으로 쓰는 거죠. 이름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지정하다, 지명하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에고, 나는 뭐뭐이다 배우셨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다 주격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뜻이죠. 아까 and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쿠에를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시면요. 나는 길이요, 위아요, 그 다음에 웨리타스요. 그 다음에 위타를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쿠에를 붙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할 때 위아 웨리타스 앳 위타도 되지만 위아 웨리타스 위타 쿠에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1번은 쉬운 문장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표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 한참 참 웃었던 건 뭐냐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웨리타스 보시면 웨리타스 룩스 메아잖아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웨리 룩스 타스 메아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빵 터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읽을 수가 있지? 웨리 룩스 타스 메아.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책이 있으면 이쪽 페이지 있고 이쪽 페이지 있는 게 아니라 읽을 때 두 페이지를 연속으로 이렇게 읽니? 내가 그랬어요. 두 페이지를. 책 모양이잖아요. 책 모양이면 이쪽 페이지 있고 이쪽 페이지 읽어야지 어떻게 책을 두 페이지를 연속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리스 탁스메아라고 읽는 너의 정말 그 천재적인 거에 내가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웨리타스 아까 했던 웨리타스가 있고요. 웨리타스는 룩스가 우리가 럭스라고 하잖아요. 럭스 빛이죠. 우리가 현대에서 쓰는 그 조도를 얘기할 때 럭스가 높다, 럭스가 낮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빛이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매아를 쓴 거죠. 만약에 이게 남성형이었다면 매우스를 썼을 거예요. 그죠? 매우스를 썼는데 여성형이기 때문에 매아를 쓴 겁니다. 변화형은요. 나중에 룩스, 루치스가 돼요. 루치스, 루치, 루챔, 루체 이렇게 돼요.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 보면 뭐뭐뭐뭐 루체라고 쓴 것도 되게 상표에 뭐뭐뭐뭐 루체 쓴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전 상표 하다가 특히나 형광등이나 이런 전기 회사의 상표 중에 상표 이름 중에서 루체를 붙인 걸 봤습니다. 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부터라는 뜻이죠. 빛의 빛에게 빛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뭐가 났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이름을 잘 줬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리는 나의 빛 2단데 이렇게 모토를 쓰거나 어떤 문구를 쓸 때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저희가 말했던 에스트, 수무스, 에스티스, 순트라는 어휘에서 에스트를 굉장히 많이 생략하죠. 거기서 원래는 그래서 웨리타스, 에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트. 진리는 나의 빛이다이기 때문에 완성형 문장이 되려면 에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로고나 모토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다음에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책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도미누스 일루 V하고 U가 똑같으니까 일루미나시오메아. 다시 말하면 도미누스 일루미나시오메아. 보이시죠? 이것도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에스트가 생략됐어요. 도미누스. 저희가 대문자로 쓰면 뭐라 그랬죠? 주님, 하나님, 그죠? 주님은 나의 일루미네이션에 해당하는 나의 빛이다. 굉장히 비슷하죠. 진리는 나의 빛이다. 진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토가 똑같아요. 서울대 모토하고 지금 보시는 옥스퍼드의 로고는, 모토는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학교가 먼저 생겼냐에 따라서, 그쵸, 진위가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자, 여기서도 일루미나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루미나시오라고 했잖아요. 이 여성입니다. 여성형이고요. 여성형이고요. 이 오비도 어떻게 되냐면, 일루미나시오, 속격을 보면, 일루미나시오니스예요. 그 다음에, 넴, 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시오니스, 일루미나시오니, 일루시오, 제가 말해, 일루미나시오넴, 일루시, 길어가지고 일루미나시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영어에서는 션, 그래서 여기까지 끊잖아요. 뒤를 떨어뜨려 내리고 n까지 해서 뭐뭐 션,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해서 딱 끊어버리지만, 이것도 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변화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형이고요. 그래서 내 알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거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룩스란 단어와 일루미나시오라는 단어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어휘이기 때문에 로고가, 모토가 동일하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연세대학교는 교표에는 없어요. 교표에는 제가 밑으로 이렇게 따왔습니다.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웨리타스는 그대로 똑같으니까 아실 거고요. 너희들을 보이시죠? 여기 너희들을. 원래 was가 있고요. was가 있고요. 웨스트룸, 그다음에 워비스, 우오비스가 복수형이죠. 너희들의, 이걸 웨스트리라고도 합니다. 동일하게 웨스트리라고도 해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그 다음에 너희들로부터 라는 의미에서 여기선 당연히 목적어를 나타낸 거예요. 진리가 주어기 때문에요. 진리가 너희들을 리베라레거든요. 아래로 끝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말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아래로 끝난 걸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변화형이 1이 나또 오, 아스, 아무스, 아티스, 안트고요. 아까 리베르라는 어휘에서 동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프리라는 뜻에서 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프리하다라는 거에서 리베라레가 되는 거죠. 리베르하게 만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어, 미래형. 이건 현재형이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미래형은 보, 비스, 빛, 비무스, 비티스, 분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1885년에 만든 연세대학교에서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인가, 제가 이거를 제가 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컬럼에다가 썼더라고요. 연세대학교는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연세대학교와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모토를 가진 미국의 이과로 강한 대학 하면서 그 다음 대학을 소개를 했어요. 미국의 존 서킨스라는 존 홉이라는 대학이 있죠. 의대로 존 서킨스 의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생명공학의 좀 유명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음, 어, 이게 지금 똑같지 않은데, 똑같다고 나왔네요. 똑같다고 나왔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게 리베라 윗이었었어요. 연세대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리베라 윗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럼 똑같이 돼 있네요. 똑같이 돼 있는데, 요게 아마 어떤 사람이 미스프린트로 잘못 친 건지 모르겠지만, V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또 동일하죠. 아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V로 누군가 썼어요. 그럼 V로 쓰게 되면 발음부터가 달라집니다. 자, 이 지금 미래형이고요. 과거형일 때 이렇게 씁니다. We, wisty, with, wimus, wistis, 웨룬트가 되는데요. 웨룬트가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과거에 본 거로는 이게 V가 아니라 B가 아니라 V였었어요. 그래서 똑같지 않은데? 라고 제가 봤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캡처를 한 거여서 오늘 캡처한 건 똑같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 똑같이 돼 위에 있는데 그림 위에는 네네. V로 돼 있어요. 그림 위에는 V로 돼 있나요? 아, 네, 거기. 그러네요. 여기는 V로 돼 있네요. 어, V가 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형이니까.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줬다라고 과거형이 되는 거죠. 발음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진다는. 조심하셔야 될 게 B는 V라고 발음하지만 V는 우라고 발음한다는 걸 주의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지금 잡아놨고요. 의미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캡처한 건 동일한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분명히 두 개가 달라야 되는데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미래형이고 하나는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과거형하고 미래형은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은 좀 암기하셔야 될 게 딴 거보다도 지금 박스에 있는 아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쿠스가 마리아를 좋아한다. 그러면 산쿠스 맛 보이시죠? 아소로 된 게요. 3인칭이니까요. 마리암. 자, 여기 보시면 마리아를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유예요. 아까 사람 이름이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안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주어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산초를 좋아하는 건지 산초가 마리아를 좋아하는지 모르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산쿰 맛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리아라고 쓰게 되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쌍쿠스를 좋아하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쌍쿠스를 마리아가 좋아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어를 뒤에서 써버리는 거죠. 한국어가 제일 이해하기가 편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쌍쿠스가 마리아를 좋아해. 마리아를 쌍쿠스가 좋아해. 좋아해 쌍쿠스가 마리아를. 뒤집어도 한국어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한국어가 라틴어를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영어권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주어 자리에 있나? 목적어 자리에 있나? 이게 왜 이렇게 왔지? 말면서 막 엄청나게 혼동을 할 텐데 그런 혼동이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1시간 20분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부동사와 자동사가 있는데 라틴어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 거예요? 있죠. 그 뭐냐면 당연히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걷다, 가다라는 이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를 이래라고 하면 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오, is, it, 이무스, 이티스, 에운트라는 거는 영어의 to go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go, 가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 나올 수 없는 동사죠. 이런 동사는 그냥 걷다 그러면 암불라레 그러면 아래형이지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게 자동사인 거죠. 이런 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어휘 그러면 자동사다라고 인지하시면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이 어휘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it 있었고요. 바깥으로 나간다 해서 ex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비상구죠. 그죠? 바깥으로 나간다. exit.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만약에 말씀하시죠. 보호가 있다면은 주격 보호가 있다면은 그게 주격이 되는 거죠. 주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비동사에 해당하는 아까 A is B에 해당하는 뒤에 나오는 B는 주격인 거죠. 동일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유, 오늘 뭐, 알차게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음 같아서는 막, 아까 저기 아버님이 말씀하시기에, 옛날에 20번 하기로 했는데, 몇 번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근데 2학기 때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보도록 해요. 요거는 제가, 했다가 또 다른 스케줄 지금 요즘에 또 책 쓰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스케줄을 딱 잡아버리다 보니까 일정을 좀 맞출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고요. 한 번 더 저희가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또 다른 자료와 또 뒤에 있는 내용 해서 제가 알짜배기들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꼭 나가실 때는 끄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질문하시죠. 아, 네, 끝나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십시오. 네네. 네, 선생님, 아까 그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